2018년 12월 19일 시진핑 주석 기조연설 시사점과 연초에 집중될 세 가지 리스크라는 제목으로 KB증권 박수현 위원이 분석한 중국 보고서입니다. 첫 번째 제목, 중국 개혁 개방 40주년 시진핑 주석 기조연설의 시사점. 시장은 중국 개혁 개방 40주년 행사에서 진행되는 시진핑 주석의 기조연설에서 향후 무역 분쟁 전개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역사적인 이벤트를 자축하는 자리에서 무역 분쟁에 대한 방향성이나 조치 등을 언급하기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또한 곧이어 진행될 예정인 경제공작회의에서 무역 분쟁 영향에 따른 경제 정책을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미리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기조연설 내용은 주로 과거 업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루어졌다. 중국몽 실현 1대1로 추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발언하면서 2017년 전인대에서 발표한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 기조연설에서 여러 번 언급된 단어로는 양안, 한나라 두체제 등 중국의 정치적 이념을 강조하는 부분이었다. 12월 1일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정부가 가장 먼저 협상 내용으로 발표한 부분도 바로 미국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했다는 것이었다.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 종엄치당, 엄격하게 당을 관리하는 겁니다. 등 9가지 과제를 발표했다. 9가지 과제 중 7번째에서는 대외 개방 확대를 강조하면서 개방은 발전을 가져오고 폐쇄하면 낙후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중국의 발전은 세계를 벗어날 수 없고 세계의 번영은 중국을 필요로 한다고 덧붙여 당면한 무역 분쟁을 다소 의식해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기조연설에서는 새로운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따른 실망감과 전일 미국 증시 하락 영향으로 12월 18일 중국 증시는 상해 심천 종합지수 모두 0.82% 하락하면서 각각 2576포인트, 7530포인트를 기록했다. 시장은 기조연설에서 증시의 부담 요인인 무역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고자 했다. 그러나 관가한 부분은 중국 공산당의 업적을 기리는 정치적인 자리에서 나약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12월 중순에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공작회의에서는 리커창 총리가 2018년 경제에 대한 평가와 2019년 경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를 발표할 것이다. 따라서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자체적인 평가와 자구책으로서 2019년 제시할 카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제목, 경제공작회의 프롤로그 12월 정치국 회의 결과 주목. 지난 12월 13일에 개최된 정치국 회의는 경제공작회의의 예고편격으로 시진핑 주석이 주재하여 정치국 위원 25명과 함께 진행하는 회의이다. 올해 7월 31일에 개최된 정치국 회의에서는 통화정책 기조를 온건한 중립에서 온건으로 선회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전반적인 경제 현황을 온중향호에서 온중유변으로 변경하면서 무역 분쟁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를 제기했다. 여기서 온중향호는 안정적인 성장을 말하고 온중유변은 안정적이나 변화 감지를 말합니다.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는 2018년 경제 성과, 현황 분석, 2019년 경제 계획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발표했다. 먼저 2018년 경제 성과로는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충격을 사전에 방어하기 위해 발표했던 6개 안정적 전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6개 분야는 고용시장, 금융시장, 무역, 외자유치, 투자, 컨센서스 관리이다. 다음으로 현황 분석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외부 환경 대응이 가장 중요한 의제로 제기되었다. 지난 정치국 회의와 동일하게 6개 안정적 전략을 유지했으며 추가로 시장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2019년 경제계획은 중국 제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제조업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도농 간 소득격차 해소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도 강조했다. 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진행한 정치국 회의는 일종의 사전 보고로도 이해할 수 있어 큰 맥락은 이후 개최할 경제공작회의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12월에 진행한 정치국 회의에서도 이어서 진행할 경제공작회의를 의식하여 재정, 통화정책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의 시사점은 무역 분쟁에 따른 경기 둔화 문제점 제기, 시장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고려한 점, 중국 제조 2025의 톤이 고품질 발전으로 약화된 부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2018년 하반기부터 무역 분쟁이 경기 둔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시장 참여자를 고려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시사한 점에 비추어 봤을 때 2019년에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가 중국 제조 2025의 톤을 낮추어 고품질 발전으로 발표한 부분에서 무역 분쟁이 조금이나마 안정화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세 번째 제목, 연초에 집중될 세 가지 리스크, 상해 종합지수 하단 2360포인트 유지. 1월 중국 증시는 무역 분쟁 불확실성 지속, 경기 둔화 가시화, 위안화 환율 변동성 확대로 인해 불안한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무역 분쟁의 새로운 우려 요소로 부상한 화웨이 이슈는 몽환저우 CFO의 보석 조치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60일 이내에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인도해 신문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야 하는 이슈가 남아있다. 이 외에도 발표된 11월 무역 지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중국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11월 무역 지표는 수입이 수출보다 더욱 악화되었는데 원자재 수입 물량 기준으로는 원유, 석탄, 철광석이 각각 전년 대비 15.7% 상승, 마이너스 13.1%, 마이너스 8.8%를 기록했다. 원유는 전월치인 25.3%를 하회했으나 플러스 성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석탄과 철광석은 전월치인 플러스 8.5%, 플러스 11.2%를 크게 하회하면서 내수 경기에 대한 수축 우려가 제기되었다. 위안화 환율은 역사적으로 연초에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다. 중국의 인당 연간 환전 한도인 5만 달러의 한도 갱신이 1월 1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8년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꾸준히 절하된 부분과 무역 분쟁에 따른 불안감으로 연초에 환전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상해 종합지수 기준 12개월 선행 PER, PBR은 각각 9.6배, 1.1배로 여전히 과거 5년 평균 대비 17.2%, 21.4%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나 12개월 선행 EPS 증가율도 13.0%로 2018년 8월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회사채 AAA 등급과 BBB 등급 간의 크레딧 스프레드도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BBB 등급의 크레딧 스프레드가 전월 대비 5.74bp 축소되어 정부의 민간기업 구제금융 펀딩을 통한 유동성 공급 전략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90일간 추가 무역관세 부과가 유예되고 미국은 집중적으로 첨단 기술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분쟁과 화해의 사태를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 내부적으로는 두 가지 이슈를 분리해서 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관세 부과가 유예된 부분은 긍정적이나 멍한저우 화해 CFO에 미국 인도가 이루어진다면 무역 분쟁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하반기부터 중국 증시는 펀더멘탈 아닌 무역 협상에 따른 미중 양국의 스탠스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무역 분쟁 불확실성 지속과 더불어 경기 지표 둔화 및 연초 위안화 환율 변동성을 고려하여 2019년 전망에서 제시한 상해 종합지수의 하단인 2360bp와 방어주 위주의 전략을 유지한다. 여기까지 시진핑 주석 기조연설 시사점과 연초에 집중될 세 가지 리스크라는 제목으로 KB증권 박수현 위원이 분석한 중국 보고서였습니다.